시민을 위한 쉽고 알찬 랜선 노동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나영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노무사 천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주휴수당과 휴일 그리고 연차유급 휴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월수금 총 5시간씩 3일 일하기로 사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이거 정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3일 일하니까 못 받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이분이 지금 일주일에 네. 15시간 일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시고 그날에 모두 출근을 다 하셨다면은 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주휴수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요. 혹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정답은 사업장 규모와 관련 없이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일주일에 네.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네. 근로계약서와 같은 곳에 네. 미리 약속을 해 놓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그래서 일주일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시고 원래 출근하기로 하신 날짜에 모두 출근을 하시고 계속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시면은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네. 8시간씩 5일 같이 일을 하신다고 할게요. 네. 그랬을 때 8, 5, 40시간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8시간 분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8, 5, 40 해서 네.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계산 방법이 살짝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게 계산이 5 곱하기 4가 분모에 들어가고 뭐 네. 위에는 뭐 시간에 곱하기 4 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실제 일주일 일하신 근로 시간에 나누기 5를 하시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시면은 일주일에 받으실 수 있는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는 2020년 12월 26일 날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차 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네. 이 연차 휴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휴수당과 다르게 달라질 네.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 네.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차 휴가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받으실 네. 수가 있는데 본 사례와 같이 20년 12월 26일에 입사하셔서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해 오셨다면은 한 달에 한 개씩 연차 휴가가 현재로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2021년 12월 26일이 되는 순간부터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연차 휴가는 먼저 1년 이상 근무를 했는지 네. 1년 미만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첫째로 1년 미만 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우리 흔히 혹시 월차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 월차 개념의 연차 휴가가 매달 한 개씩 개근을 하면은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 11개까지 월차 개념이 발생할 수가 있고 1년을 만약에 넘으셨을 때는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더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들어왔는데요. 자, 우리 회사에는 이번 성탄절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성탄절과 같이 공휴일에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보통 성탄절, 네. 3.1절, 개천절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을 보시면은 뭔가 당연히 쉬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느낌 드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런 빨간 공휴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오, 그러면 쉬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 경우도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시면은 3.1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네. 이것이 위법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근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이 관공서 공휴일에도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법률상으로 쉬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휴일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네, 현재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는 전 시간에 살펴본 주휴일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주휴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혹시 근로자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일 좋아합니다. 아, 제일 좋아하십니까? 네네. 네, 5월 1일인 이 근로자의 날 또는 네.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근로자의 날에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분들이 쉬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5인 미만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데 세 번째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이 규정에 따라서 3.1절, 개천절과 같은 이런 빨간 색깔의 그런 공휴일에는 5명이 넘어야 2022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유급 휴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알찬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휴수당과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쉽고 알찬 랜선 노동법 우리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오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